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LTV랑 CAC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. 실제로 엑셀 시트 이번에도 공개를 할 예정이고, 다음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 LTV, 도대체 이 LTV와 CAC가 왜 필요한가, 왜 필요한가부터 한번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드리고, 그 다음에 LTV와 CAC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, 마지막으로 실제로 저희가 한 산업에 대해서 제 광고주 사업인데 LTV랑 CAC의 분석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는 시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. 그래서 이거 따라서 하나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만들었었던 LTV, CAC 광고가 아니죠. 이 분석 시뮬레이션 시트 무료 배포하고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숫자들을 바꿔가면서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바뀌고 수익성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LTV, CAC 분석 왜 필요할까요?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해당 내용이 필요하다고도 먼저 생각이 듭니다. 우리 업체는 로하스 얼마나 나와요 할 때 광고주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. 그리고 보통 우리 같은 업종은 로하스가 얼마나 나올까요? 라는 질문. 이거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질문이라고 했어요. 왜냐면은 기존 고객이 많으면은 로하스 분명히 잘 나옵니다. 브랜드 검색 광고에 로하스 굉장히 높게 나오고, 그 다음에 매체에 통합된 시트로 이제 결과를 보고를 받으시기 때문에 로하스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.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제 모수도 많고, 그 다음에 재구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면 리타게팅 광고에서 배너 광고 로하스가 전부 다 뻥튀기 되게 마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답을 했을 때 1차적인 답변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여기 이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로하스 얼마나 나와요 한다 라고 하면은 재무적인 관점에서 이 영업이익이 플러스 되는 그 로하스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이거는 딱 한 달에 대한 내용이에요. 근데 로하스가 얼마나 나야 되는지, 고객을 한 명 이끌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을 사용해야 되는지, 그런 심도 깊은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지갑에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로하스가 얼마나 나야 된다, 우리 비용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플러스가 되기 위해,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로하스 얼마나 나야 된다, 나는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이 영상에서 다뤘습니다. 하지만 이 브랜드를 이끌어 가시는 대표님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되죠. 더 깊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. 더 깊게 고객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, 이 고객들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단순히 한 달 기준 그 재무적인 관점에서 이 ROI 플러스 되는 로하스가 아니라 고객의 일평생 기준의 재구매와 신규 고객의 구매 패턴 관점에서 대답하기 위해서 이 LTV와 CAC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서문으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만들면서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, 왜 필요한가? 두 번째입니다. 한 명의 신규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 마케팅 비용을 투자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고객 한 명이 가지는 그 가치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도 이 LTV와 CAC 분석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세 번째, 왜 필요한가? 내 사업을, 그리고 내 고객을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만들어 볼 이 스프레드 시트에 대한 내용인데요.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이죠. 근데 이거를 만드는 그 과정 안에서 매출 이익도 확인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첫 번째 달 그리고 두 번째 달 이후로 발생하는 이 재구매율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실 겁니다. 그러니까 LTV와 CAC를 분석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사업과 그 다음에 내 고객의 구매 패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정도까지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시거나 혹은 대표님들이 마케팅을 직접 운영하신다고 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적정 로하스를 위해서
이 좀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로아스를 산정하기 위해서, 목표 로아스를 산정하기 위해서 한 명의 신규 고객을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케팅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, 그리고 내 브랜드와 내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LTV와 CAC 분석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1번 끝났습니다. 이제 2번 가겠습니다. LTV와 CAC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.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공부를 하게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LTV란 무엇일까요? LTV는 라이프타임 밸류. 그래서 마케팅 학교 수업에서 많이 들었었죠. 고객 생애 가치라는 내용도 있고, 쭉 읽어보면 고객 생애 가치는 고객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창출하는 평균 수익의 추정치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단순한 이번 달 매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브랜드 성장을 위해 중요한 기준이고, LTV는 평균 구매 금액 곱하기 구매 빈도 곱하기 유지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한 명의 고객이, 이 사람이 나중에 재구매할 확률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한 명 고객이 평균적으로 우리 브랜드의 일평생에 벌어다주는 총 매출은 얼마인가, 이 한 명 고객이 우리 브랜드에 벌어다주는 우리 브랜드의 영업이익은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내용이 LTV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건 실제로 표를 만들어 보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CAC에 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CAC, Customer Acquisition Cost, 어떻게 보면 고객 획득 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고객 한 명을 획득하기 위해 소요된 총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케팅 비용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낮은 CAC, 그러니까 고객 한 명당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, 고객 한 명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은 당연히 낮을수록 좋은 지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신규 고객 수로 나눈 값이 CAC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LTV가 CAC보다 높아요. 이 말은 즉슨 이거를 말로 풀을 줄 알아야 됩니다. 이걸 말로 풀면 고객 한 명이 재구매를 포함하여 발생하는 매출 또는 수익이 고객 한 명을 획득하는 비용보다 높다라는 내용.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매출보다는 수익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비용들을 어느 정도를 뺀 거죠. 그래서 고객 한 명이 우리의 브랜드에 벌어다 주려는 그 비용이, 그 수익이 고객 한 명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보다 플러스면 그건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직접 만들어 볼 건데, 이걸 만들어 볼 때 먼저 염두에 주셔야 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만들 때 그때 가정해야 되는 내용, 어느 정도 어떤 정보를 통해 이 내용을 만들었다라고 만들었다라는 그 가정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인지해야 되는 사항은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보긴 할 건데,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. 이커머스에 따라서 다를 거고, 그 다음에 앱을 운영하시는 그런 DB 업종에 대해서도 좀 많이 다를 겁니다. 그래서 이 LTV와 CAC 분석은 천차만별이다. 대신에 이 행동을 통해서 그럼 우리 사업에 적용해 봐야지 라고 하시면서 직접 만들어 보실 때, 그때 큰 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 사업에 적용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, 위시트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볼 건데, 건강기능식품이다라는 가정하에 만들어 보겠습니다. 주문 단가, 그러니까 하나를 살 때 고객들은 평균적으로 98,000원대로 가격대가 있는 편인 브랜드이고, 그 다음에 첫 구문 후에 그냥 첫 재구매는 15% 이루어진다 라는 가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100명이 사면 그 중에 15명은 재구매를 한다라는 그 가정하에 시작이 됩니다. 이 내용은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와 아니면은 뭐 카페24와 같은 이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고객 데이터를 직접 통계를 내보고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. 하다못해 고객의 회원 번호를 비교해 보셔서라도 예상 내용은 이 재구매율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.
근데 두 번째는 이 재구매율이 처음에는 15%로 큰 폭으로 여기 빠지는데, 근데 첫 주문 후 재구매부터는 이제부턴 첫 재구매한 사람들은 보통은 충성 고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재구매는 15%로 크게 빠지는데, 그 다음 달, 그 다다음 달은 재구매율 그 감소 폭이 월에 마이너스 1.5%밖에 안 된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성 고객이고, 이 충성 고객은 빠지는데 조금씩밖에 안 빠진다 라는 그 가정하에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해당 광고주는 리타게팅 배너 광고에 대해서 의사가 있으셨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효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LTV와 CAC 분석 시뮬레이션 시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만들어 본 내용은 이 내용인데, 여러분들 이거를 백지에서부터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실제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켜보시고 저랑 같이 따라 만들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 보고 처음에는 보기 누르고 표시에 이 격자선을 없애주고, 그 다음에 이 고객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신규 고객에 대한 정보와 우리 사업의 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는지에 대한 그 수익성에 대한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. 근데 우리 사업의 수익은 이렇게 해서 됐다. 이렇게 하면, 자, 신규 고객이 처음 우리 주문을 하게 된다면 그 주문 단가, 그러니까 그 매출은 98,000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우리 브랜드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1000단위 구분기호도 한번 찍어주고, 잠시만요. 이렇게 1000단위 구분기호도 찍어주시고, 그 다음에 서식 붙여넣기도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쿠폰과 마일리지는 없다라는 그 가정하에 시작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제조 원가는 이 98,000원 중에서 40%는 이 원가였습니다. 그랬기 때문에 제조 원가를 또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,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제조 원가는 39,200원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. 배송비는 3,000원이라는 가정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. 매출이익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매출이익은 이 객단가에서 쿠폰 마일리지 빼주고 제조 원가 빼주고 배송비 빼준 게 이 매출이익입니다. 그 다음에 광고를 안 돌리면은 해당 첫 브랜드를 운영하실 때 이 고객 자체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. 홈페이지가 영업이 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홈페이지 유입자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브랜드는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을 때 처음 이 신규 고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규 고객을 획득하기 위해 첫 광고비는 이 8만원 정도를 소진을 했습니다. 그 정도로 처음 좀 크게 광고를 집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광고비는 8만원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 브랜드를 운영을 하셨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 첫 구매 이후 실마진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? 실마진 금액은 이 매출 이익에서 이 광고비를 빼면 마진이 남지가 않았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영업이익이 남지가 않았어요. 마이너스 24,000원입니다. 하나 팔렸을 때 오히려 손해보는 장사였죠. 근데 이게 진짜 손해보는 장사였을지를 오늘 계산하는 게 오늘 주된 목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주문 횟수는 이제 한 건입니다. 한 건 주문했을 때 98,000원이 발생을 했고, 한 건 주문했을 때의 광고비에 대한 내용이 쭉 정리한 내용이에요. 자, 그러면 이 재구매도 어느 정도 있는지를 브랜드를 운영하셨다 보면은 이 내용이 산정이 되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재구매에 대한 고객은 또 행동 데이터가 또 다릅니다. 재구매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하나를 주문을 하신다.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
하나를 주문하실 때 98,000원이다 라고 하고 재구매가 좀 달라지는 게 있나 볼게요. 쿠폰 및 마일리지, 마일리지는 없다 라고 가정을 하고, 네, 첫 구매를 하신 분들에게 쿠폰을 5,000원씩 주셨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5,000원을 써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우리는 이 재구매 고객한테 마일리지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다라는 그 가정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. 적립금도 저희는 없다라는 가정하에 시작하겠습니다. 제조 원가 마찬가지로 제조 원가는 하나 만들 때 40% 듭니다. 그럼 제조 원가 이 원으로 얼마일까요? 이거 곱하기 이거다. 똑같습니다. 똑같죠? 배송비 3,000원이고 매출 이익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주문 단가에서 마일리지 빼고 적립금 빼고 제조 원가 빼고 배송비 뺀 거 55,800원. 신규 고객이랑 똑같죠. 그러니까 이 브랜드는 첫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수치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광고비는 재구매했던 사람들한테 한 번 구매를 했었던 홈페이지에 구매 이력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메타픽셀 데이터로 리타게팅 광고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.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한 번 이 홈페이지에 한 고객에게 리타게팅 광고를 보통 어느 정도로 운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10,000원 정도. 그러니까 재구매 한 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10,000원 정도 비용을 발생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도 직접 다 산정을 해주셔야 돼요. 내가 리타게팅 홈페이지 구매자 대상으로 리타게팅 광고했을 때 이 재구매 한 건을 발생시키기 위해 내가 어느 정도 리타게팅 광고비를 쓰고 있지?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캠페인에서 직접 발라내야 됩니다. 이 리타게팅만을 위한 광고비를 발라내야 돼요. 그렇게 산정을 했을 때 한 번에 그 리타게팅을 위해서 10,000원 정도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써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첫 구매 이후 실 마진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? 이 매출 이익에서 이 광고비를 빼주면 45,400원. 그래서 재구매를 했었던 사람한테는 이 광고비가 좀 덜 들어가니까 이 실마진 금액이 첫 구매보다는 낮구나. 그래서 첫 구매 금액이 조금은 발생을 하는구나. 이 내 지갑이 플러스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주문 횟수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주문 횟수는 이겁니다. 월 평균 재구매 횟수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1.5라는 가정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. 이 말이 뭐냐면 이게 15일분이기 때문에 한 달에 보통 재구매를 계속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1.5회 정도 구문을 한다라는 생각을 통계를 내서 써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소수점으로 1.5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재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몇 번 구매를 하는지, 한 달에 한 번 재구매한다 라고 하시면 한 번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, 보통 열흘 분을 판매한다 라고 하시면은 한 달에 3번 재구매해 주시니까 이 3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주문 횟수도 이렇게 1.5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산정을 해야 되는 내용,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익성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, 여기서 조금 복잡해지니까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자, 첫 구매 유저와 광고비에 대한 내용이 보통 있습니다. 근데 그 전에 이 첫 구매 유저까지만 저희가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첫 구매 유저, 그러니까 이 마케팅 비용을 꾸준히 꾸준히 광고를 운영을 했더니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간, 재구매 하락 비율, 재구매율, 구매자 수, 주문 횟수, 실마진 금액, 1인당 실마진 금액,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간은 이제 달별로 산정을 하기 위해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서식을 맞춰주고, 그 다음에 합계를 여기에 넣어주고, 그 다음에 이 내용은 구매자 수
구매 횟수도 다 더할 수 있도록 실마진 금액도 더해지고 1인당 실마진 금액도 이렇게 썸으로 다 걸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.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달을 진행을 했었을 때 이 구매자 수가 보통은 이 브랜드가 광고를 운영하고 이 데이터가 나오기까지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을 때 첫 구매 유저는 1000명이 첫 구매가 발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첫 구매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러면은 구매자 수는 어떻게 될까요? 똑같죠. 이렇게 함수를 걸어주면 됩니다. 주문 횟수 같은 경우는 첫 구매자 수는 보통 딱 한 달에 한 번 주문하고 끝나니까 이쪽에 이제 주문 횟수를 곱해 주셔갖고 주문 횟수도 1000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실마진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? 실마진 금액은 이 주문 횟수 1000 곱하기 이 첫 구매 실마진 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문 횟수 곱하기 첫 구매 실마진 금액에 대해서 적어주시고 이것도 1000단위 구분 기호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도 계산을 할 수가 있죠. 1인당 실마진 금액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? 이 실마진 금액을 나누기 이 1000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됐다. 그래서 이 내용도 마이너스 24,200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광고비는 그러면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? 광고비는 이 주문 횟수 곱하기 이 광고비, 그래서 첫 구매가 발생을 했었을 때가 신규 고객의 첫 주문을 위해서 8만원을 이제 광고비를 사용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주문 횟수 곱하기 광고비를 걸어주시면은 이 광고비도 8천만원 쓴 그 액션에 대한 결과치가 이 M+1이었다라고 이미 마케팅을 진행을 해보고 이 내용을 한번 회고를 해보는 겁니다. 네, 그렇게 봤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? 첫 구매를 브랜드를 런칭하고 8천만원을 써서 이 1000명이 구매를 하게끔 했어요. 그랬을 때 마진이 남던가요? 마이너스 2,400만원이 손실이 났습니다. 그리고 한 명이 구매를 할 때마다 마이너스 24,000원씩 손실을 보면서 마케팅을 운영을 했어요. 그러면 여기서 또 뭐 전환 매출액과 그 다음에 광고비 로아스 뭐 이런 것도 뭐 옆에서 쓸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. 전환 매출액은 어떻게 될까요? 전환 매출액은 이 주문 횟수 1000 곱하기 이 주문 단가라고 하면은 매출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. 매출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비 곱하기 이 주문 횟수로 걸면은 이렇게 광고비도 8천만 원이 됩니다. 8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럼 로아스가 어떻게 될까요? 로아스는 이거 전환 매출액 그 다음에 나누기 광고비로 하면 로아스는 122%. 자, 이제 ROI를 계산해 볼게요. ROI는 우리가 이 1000명한테 판매를 했었을 때 그때 실마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,4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. 이거를 나누기 광고비로 한 값이 마이너스 30.25%가 ROI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ROI가 마이너스니까 분명히 까먹는 그런 마케팅 결과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그럼 사업을 바로 접어버려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근데 이제 많은 광고주분들이 많이 로아스 122%인데 이 광고비랑 이 제조 원가 다 빼면은 ROI가 마이너스 30%라 너무나도 좋지 않다. 실제로 이렇게 첫 달 운영했었을 때 2,400만 원이 2,400만 원의 이 빚만 부채만 늘어났다라고 하시는 상황일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 이제 재구매입니다. 분명히 고객들을 만족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재구매가 발생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. 그래서 이 LTV,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밸류, 재구매를 했었을 때 이 1000명의 구매가 최종적으로 이 평생 재구매까지
나타났었을 때 얼마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얼마의 수익을 내는지까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지, 그래야 고객 한 명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을 개선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먼저 첫 번째 재구매율입니다. 1000명한테 팔았을 때 얼마가 재구매한다고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.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15%가 이 1000명이 구매를 했었을 때 재구매가 발생을 합니다.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. 그럼 어떻게 되나요? 이렇게 됩니다. 이 구매자 수 곱하기 이거 15%, 그러니까 150명이 재구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주문 횟수는 재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15일치를 판매를 한다, 15일치를 2번 사는 경우가 많다,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월 평균 재구매 횟수를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는데, 이 주문 횟수는 이 150 곱하기 이 재구매에 따른 주문 횟수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225명. 그럼 실마진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도 확인을 해야겠죠. 재구매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 표를 바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. 실마진은 이 광고비가 좀 덜 들어갑니다. 이 재구매를 하셨던 분들은 리타게팅 광고를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리타게팅 광고를 운영 안 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실마진 금액 곱하기 이 주문 횟수를 걸어주시면 됩니다. 여기도 절대 참조를 걸어주시고, 그 다음에 1인당 실마진 금액은 이렇게 위에 있는 거 복붙해서 실마진 금액 나누기 구매자 수를 하면은 실마진 금액이 나옵니다. 전환 매출액도 한번 구해볼까요? 전환 매출액은 이 주문 횟수 곱하기 이 주문 단가라고 해주시면은 이 전환 매출액이 나오고요. 광고비 같은 경우는 이제 리타게팅 광고를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이 광고비, 이 리타게팅 대상으로 광고를 했었을 때 첫 주문을 그러니까 리타게팅의 재구매 첫 주문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10,000원이 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 주문 횟수를 해주시면은 이제 광고비가 나오게 됩니다. 네, 로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로아스가 굉장히 리타게팅이 기존 고객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로아스가 굉장히 크게 집계가 되죠. 그 다음에 ROI도 한번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게 둘째 달 데이터입니다. 그 다음에는 셋째 달부터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. 저희가 셋째 달부터는 뭐라고 했냐면, 그 가정이 첫 재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충성 고객이 된다. 하지만 충성 고객 정도는 어느 정도 이탈을 한다. 그러니까 15%로 확 이 재구매가 낮아졌지만 한 번 재구매를 한 사람들은 계속 재구매를 한다. 대신에 1.5%씩 빠진다라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재구매 하락 비율은 1.5%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재구매율, 이제 둘째 달에 대한 재구매율은 이거, 그 다음에 빼기 이거를 해주시면은 이제 셋째 달에 대한 재구매율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쭉 써줄게요. 여기서부터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고, 여기도 계속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씩 빠져서 이제 11번째쯤 11번 1년치 재구매를 하면은 보통 대부분의 재구매 소비자들은 좀 빠진다라는 내용.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평균치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극도로 치우친 데이터가 확인될 수가 있는데, 이 내용으로 이 재구매율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구매자 수, 두 번째 재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13.5%이기 때문에 이 1000 곱하기 이 재구매율을 해주시면은 이 구매자 수도 전체가 나오게 됩니다.
그 다음에 이 주문 횟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아래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주문 횟수가 발생을 하고, 그 다음에 실 마진 금액도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은 이 실 마진 금액도 이렇게 나오고. 네, 이제 1인당 실 마진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1인당 실 마진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이 첫째 달 재구매를 하시는 분들 나누기 이 첫 구매 유저 이렇게 해서 나누기 1000으로 진행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수식을 한번 수정을 해주죠. 이 실 마진 금액 나누기 이거 첫 구매 유저라고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내용도 아래쪽으로 쭉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전환 매출액은 이렇게 쭉 붙여 넣어주시면 되고, 그래서 여기 합계 넣어주시고, 광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리타게팅 광고를 운영을 했었을 때 나오는 이 매출들 이고, 그 다음에 로아스는 이제 리타게팅이기 때문에 굉장히 로아스는 980%로 높은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ROI 계산을 해보면 네,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한번 이 1000명의 첫 구매가 이루어졌을 때 이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수익률을 보이는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근데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이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1000명의 고객을 얻기 위한 마케팅을 8천만원 주고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 달은 마이너스 2,400만원으로 손해입니다. 근데 여기서 재구매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따라 혹은 재구매를 이제 달별로 제품이 다 떨어져서 재구매를 함에 따라서 이 발생하는 매출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로아스 122%내 사업 접을게가 아니라 이 재구매까지 커스터머 라이프 사이클 밸류까지 고민을 해 보셔야 첫 달에 마이너스 2,400만원이 발생을 하더라도 둘째 달에 이제 1000만원의 재구매 매출이 발생을 해서 마이너스 1300만원만 이제 갚으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셋째 달까지 가면은 이제 460만원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빚을 다 갚고, 그 다음에 여기 셋째 달부터 이제 플러스 수익률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재구매와 이제 입소문을 통해 어느 정도 신규 고객도 알아서 들어오는 그 영역들도 발생을 할 거고, 어쨌든 재구매가 이 키포인트입니다. 재구매를 통해서 이 마이너스 2,400만원으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로아스 122%라고 바로 실망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재구매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1년간 이제 마케팅을 1년간 이 사업을 운영을 하셨을 때 이 1000명에 대한 그 가치는 이 3,200만원이다. 그러니까 3,200만원에 플러스 영업이익을 얻는다. 그렇기 때문에 결코 손해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내용이 이 고객의 이 생애 가치에 따른 이 1000명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고, 이거를 1인당 실마진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은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한 명한테 이 마케팅 비용과 이 제조 원가와 마케팅 비용을 써서 광고비를 써서 마이너스 한 명을 팔았을 때 한 명의 신규 고객에게 팔았을 때 마이너스 24,000원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하지만 이 재구매가 점점점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 기존 고객을 이제 모았다라는 측면 하에서 이제 셋째 달 이만큼을 더하면 27,000원이거든요. 이 셋째 달부터는 우리가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발생을 한다. 그렇기 때문에 이 4달째, 5달째부터 쭉 개선이 되는 이 데이터를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 보면 우린 분명히 이 브랜드는 생존할 수 있는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때 이제 브랜드사들은 이제 첫 달 로아스 122%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광고 대행사한테 뭐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재구매율을 15%까지 늘리는 그 액션들, 얼마나 많이 18%까지 늘리는 액션들 얼마나 많이 개선이 됩니까?
5,500만 원으로 이제 1년치 예상 매출이 1년치 실마진 금액, 1년치 영업이익이 발생했습니다. 심지어 그렇게 되면은 둘째 달만 이 첫째 달, 둘째 달만 운영을 하더라도 이 실마진은 어느 정도 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그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. 이제 다시 15로 돌려놓고요. 그래서 이 브랜드들은 이 코스터머 라이프 사이클 밸류를 계산을 해서, 그래서 이 내용들이 우리 브랜드가 생존할 수 있는 브랜드인지 아닌지를 계속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이고, 해당 데이터를 계속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셔야 됩니다. 재구매율을 계속 높이기 위한 내용들, 그래서 18%로 변경했었을 때 얼마나 긍정적인지도 한번 보시고, 그 다음 우리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CRM 마케팅을 진행을 해서 재구매 하락 비용이 1.5%가 아니라 1%가 될 수 있게끔 했었을 때 얼마나 더 수치들이 개선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광고비가, 리타게팅 광고비도 한번 조정을 해서 이것저것 바꿔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리타게팅 광고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매체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 리타게팅 광고비가 2만 원이 들다 하더라도 이 리타게팅 광고를 여러 매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재구매율이 좀 더 높아지겠죠.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개선이 되었구나, 그리고 재구매 하락 비율도 1%로 줄었구나 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이 이 데이터들이 개선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광고비, 리타게팅에 대한 광고 예산을 늘리는 거에서도 이 당위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다시 이 숫자들 원상복귀 한번 시켜놓고, 그래서 이것저것 바꿔보면서 이 고객의 첫 구매 고객의 이 LTV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요. 그러면은 LTV는 어떻게 될까요? 그러니까는 첫 그 고객이 구매를 하시는 그 분들이 발생시키는 이 고객 생애 가치, 이 실마진 금액은 1년 주기로 봤을 때 35,000원이다. 근데 이게 매출이 35,000원이라 이 마진이 35,000원이다 라고 이 LTV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CAC, 저희가 CAC는 뭐라고 했었죠? CAC는 고객 획득을 위한 비용이다 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고객 한 명을 획득하기 위한 총 비용은 얼마까지 내야 되나요? 얼마까지 내야 될까요? 그 비용은, CAC는 이 고객 한 명이 평생 가지는 생애 가치가 플러스가 정도만 된다라고 하면은, 그러니까는 한 명이 계속 재구매까지 고려를 했었을 때 이제 대표님들 지갑에 플러스가 된다, 모든 비용 다 빼고 플러스가 되는 그 시점까지 투여를 할 수 있다, 계속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. 9만원으로 올리고 10만원으로 11만원으로 올리고 11만원으로 올리면은 그래도 실마진 금액이 계속 플러스가 되죠. 계속 재구매까지 고려를 하면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되죠. 근데 이건 1인당이기도 하고, 근데 이 규모가 또 크기도 하니까 계속 올려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11만원 정도, 12만원이 되면은 바로 마이너스가 돼버리네요. 그래서 11만원이 되면은 11만원, 그러니까 한 명의 고객을 얻기 위해 11만원까지 투자를 하기만 해도 그러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운영을 할 때에는 한 명의 고객을 얻기 위해 11만원 정도까지는 투여를 해볼만 하겠다 까지만 돼도 진행을 하는데, 브랜드를 이끌어가는데 생존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첫 달에 로아스가 89%라고 해서 너무 안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시지 마시고, 이 나중에 이 고객들이 걷게 되는 잠재적인 이 매출들에 대해서, 이 정도가 되죠. 이 잠재적인 매출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려는 노력을 계속 하시고,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제품에 대한 리뷰를 강화하고 상세 페이지를 개선하고 타겟팅을 잘 해서 이 재구매율을 높이는 것
으로 포커스를 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LTV와 CAC를 계산하는 그 내용이고, 이 내용으로 한번 자기 브랜드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이 LTV와 CAC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, 그 다음에 이 시뮬레이션 시트를 만드는 것까지 직접 해봤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리타게팅을 진행을 했었을 때 높아지는 재구매율에 따라서 얼마나 이 수익률이 변동하는지까지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하나씩 변경해 가면서 자기 브랜드의 재구매율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